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4년 12월 18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61% 내린 43,449,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0.39% 하락한 6,05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0.32% 빠진 21,109에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4% 하락해서 5,169를 기록했고요. 새로 시작한 AI 반도체 지수는 1.55% 하락해서 1,169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장중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최고 마감 기록까지 썼던 나스닥 지수도 떨어졌는데요. 참고로 다우지수는 지난 4일 사상 처음 45,000선을 돌파했지만 하루 뒤인 지난 5일부터 9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 기간은 1978년 이후 최장기간의 하락 기록입니다. 참고로 이 낙폭률은 3.47%를 기록했습니다. CNBC 등 미국 현지 매체는 다우지수 약세의 배경으로 시가총액 800조 원대의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모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 폭락을 꼽았습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까지 8거래일 하락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 하락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입니다. 참고로 시가총액이 기준이 되는 S&P 500 지수와는 달리 다우는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중추기업 30곳의 주가를 단순 평균에서 산출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주가는 앞선 4일 브라이언 톰슨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CEO의 사망 이후 약 20%나 급락했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 미국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행태로 악명이 높은 편인데 톰슨 CEO가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서 살해되는 사건으로 현재 미국 전체가 의료 시스템을 놓고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인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같은 민간 보험사가 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거부 건수 증가와 약가 및 의료 서비스 가격 폭등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처방약 급여관리업체 PBM 사업은 환자에게 불공정한 약가 협상을 강요하고 주요 약품의 가격을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 PBM을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간자라고 언급하며 근절을 공약한 점도 악재로 작용합니다. 이 기간에만 다우지수는 3.5% 이상 하락하면서 1564포인트 밀려났는데 여기에 유나이티드 그룹 주가가 약 750포인트나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다우지수 하락의 절반 이상이 유나이티드 헬스 때문인 거죠. 이 9거래일 기간 동안 다우지수의 하락 기여도 순위에서 당연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1위였고 2위를 차지한 페인트 대기업 셔윈 윌리엄스는 약 180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위와 2위 하락의 격차가 컸다는 이야기죠. 참고로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0.6% 하락하는 데 그쳤고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1.9% 상승했습니다. 미국 생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병원비는 우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7, 8년 전에 맹장 수술을 했는데 2박 3일 정도 입원했고 수술비하고 입원비 포함 병원비가 45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정도 나왔었어요. 미국은요. 맹장 수술 한 번 하는데 2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 의료보험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의료비는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확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주요 종목 봅니다. 빅테크 기업인 애플, 알파벳, 테슬라가 장중 또다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전체 시장을 밀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애플은 0.97%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64%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1.22% 떨어졌고요. 한동안 올랐던 구글은 0.63%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은 0.76% 하락했고 메타도 0.77% 소폭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무려 오늘도 3.64%나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도 하락해서 4거래일 연속 하락했고요. 지난 10월 7일 127.72달러 이후 최저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고점 대비 12% 이상 하락해서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8일부터 다우지수 구성 종목으로 편입되면서 다우지수의 기록적인 하락에 기여했다는 분석인데요. 반면 테슬라는 오늘도 오른 3거래일째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날 나스닥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브로드컴도 주가가 3.91% 반락했습니다.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은 지난 13일 상장 이래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후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급부상하면서 연 이틀 주가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업 퀀텀 컴퓨팅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관련 주요 계약을 체결한 소식에 51.53% 폭등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대형 제약사 화이자는 월가 예상에 부합하는 2025년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4.63% 뛰었습니다. 지난 2거래일 주가 급등세를 누린 드론 제작업체 레드캣은 주당 18센트의 손실 기록을 한 실적 보고서 발표 후에 7.46%나 떨어졌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 EV고는 최대 2,300만 주의 보통주 2차 공모 계획을 밝힌 후에 주가가 25.95% 급락했습니다. 태양광 장비업체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는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매도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10달러에서 19달러로 높여 책정한 데 힘입어서 주가가 16.64% 뛰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S&P 500을 구성하는 11개 업종 가운데 임의소비재만 0.28% 오르고 나머지 10개 종목은 모두 1%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에너지는 0.76% 하락했고 금융은 0.69% 하락해서 업종 중에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최근 다우지수 하락세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한 후 주가가 뛰었던 전통적인 우량주 구경제 종목에서 다시 기술주로 회귀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제프 킬버그 KKM 파이낸셜 최고 경영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실적 추격자들이 연말을 향해 현재까지 마지막 질주를 하고 있다며 나머지 S&P 500 주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다우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트레이드 스테이션의 글로벌 시장 전략 책임자 데이비드 러셀은 월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주식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과 산업은 트럼프 승리에 힘입어 급등했지만 이제 금리 상승과 무역 불확실성에 직면해야 할 수도 있다며 헬스케어는 최근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표현했는데요. 한편 이날 발표된 신규 경제지표는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시사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재차 부추겼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1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7% 증가한 7조 246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며 소비 성장세가 견고하다는 점이 확인되는데요. 참고로 소매 판매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만큼 경기 흐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는 지표입니다. 다음 기름값 봅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부담감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 근월물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장 대비 0.89% 낮아진 배럴당 70.0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0.97% 내린 배럴당 73.1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두 유종은 2거래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변동성 지수 VIX는 전장보다 8.03포인트 높은 15.87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